푸른밤 종현입니다. 영화 배트맨 속 조커로 익숙한 배우죠.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 레저에게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물은 적 있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다고 하죠. 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칭찬받도록 해주는 게 나에 대한 예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를, 응원이 필요하면 응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나에 대한 성의인데, 우린 그것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남에게만 다정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친절한 사람, 상냥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하나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그런 사람 돼주고 계신가요? 11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휘청이는 걸음걸이에 두고온 계정 11월 10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의 노래할게 였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감정이 많이 실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노리플라이 곡 중에서도 좀 이 곡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것 같네요. 6055님, 노리플라이의 권순관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울컥하는 건 왜일까요? 좋은 첫 곡, 좋은 선곡, 푸른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푹 쉬다 가십시오. 송진주님, 제 자신한텐 한없이 엄격하고 사랑을 주지 않아서 미안하네요. 오늘도 못났다고 구박을 하고 있었는데 제 자신에게 위로를 줘야겠어요. 푸른밤 들으면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이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생각을 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할 때 나라면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 방법들을 좀 더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우리들은 하루 종일 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온전히 좀 할애를 하면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목요일입니다. 구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고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푸른밤 종현입니다와 함께하는 MBC 라이브 화음 공개방송 신청을 받고 있어요. 11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고요. 베이브레이크 이지형, 정기고 백아연, 디에이드, 브로콜리 너마저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 신청 마감이니까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인페이스에서 수분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박재범 씨 노래예요. 박재범 씨 노래 자주 가져왔었죠? 예, 이 노래는 All I Wanna Do 라는 곡인데 얼마 전에 발매된 그런 곡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후디와 로꼬가 피처링한 버전인데 곡 자체가 되게 세련됐고요. R&B의 힙합을 적절하게 잘 섞은 맛있는 주스 같아요. 그래서 좀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들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All I Wanna Do, 박재범 그리고 후디, 로꼬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박재범과 후디 그리고 로꼬가 함께한 All I Wanna Do 듣고 왔습니다. 1194님, 와, 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가라앉은 몸이 둥둥 뜨는 느낌이에요. 조용한 밤이 들뜨는 느낌이랄까요? 푸른 밤에서는 항상 좋은 곡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선곡 고마워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곡 되게 매력적이죠. 그 차차라는 프로듀서의 비트인 것 같아요. 그 아니라 차차 이렇게 항상 시그니처 사운드가 나오는데 차차라는 프로듀서의 어떤 색깔 자체가 되게 많이 드러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외국인이더라고요. 차차라는 그 프로듀서 해외 흑인이었어요. 김경희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오늘은 쫑디 목소리 들으면서 감기약 먹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꽤 많던데 환절기라 많이들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몸도 놀라고 해서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다들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고요. 천혜진님, 좋은 밤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종일 비랑 관련된 노래만 들었네요. 빗소리랑 같이 노랫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쫑디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데 서울은 비가 안 왔던 것 같은데요. 조금 왔나요? 계속 연습실에 있느라고 못 봤나 봐요. 근데 제가 이동할 때는 못 봤어가지고 저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살짝 내리는 비 맞는 거 좋아하고. 1729님, 심적으로 너무 피곤한 하루였어서 미니로 예약 종료를 맞춰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이 천근만근 자꾸만 감겨요. 이대로 쫑디 목소리 자장가 삼아 스르륵 잠들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푹 주무십시오. 예, 심적으로 좀 지쳤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역시 좀 침대가 최고죠. 1346님, 오늘 새 운동화를 샀어요. 신발끈 매느라 방 안에서 신는 채로 발을 쭉 뻗고 누워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거 신고 나갈 거예요. 기분 좋게 헤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새로운 신발 사셨다고요? 저도 새 신발 사면은 저는 대부분 이제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발을 직접 가서 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택배로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받게 되면 좀 신고 좀 집을 돌아다녀요. 새 신발이니까 더럽진 않으니까. 그리고 전신 거울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보여지나 그런 편입니다. 박나예님, 오늘 학교에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쫑디 무지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해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산기슭 같은 곳에서. 네, 그래서 촬영차 갔었던 곳이었는데 숲이 되게 좀 우거진 곳이었는데 안개도 엄청 심하게 껴있고 막 그런 곳에서 무지개를 봤었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와, 저게 근데 무지개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았거든요, 그 무지개는. 네.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혼내와 이지비주가 함께한 Someone That Loves You 그리고 양다일의 떠나지마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어느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걸 잊어버린 사람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누가 더 슬플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어느 쪽이든 이분의 선곡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전한 마음, 고독한 마음을 따뜻한 선곡으로 채워주는 분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시 클럽. 네, 모든 게 빗나가도 이분의 선곡은 빗나가질 않죠. 선곡 빅데이터 나인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사실 선곡이라는 것을 정말 오래 해왔고 푸른밤 이전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고 이런 어떤 경험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좀 이건 정말 골라와도 진짜 실패한 경우가 없다 하는 히든 카드 같은 곡들이 존재하나요? 있죠. 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글쎄요. 그런 곡들 사랑 노래가 대부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프닝에서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나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어버린 게 더 슬픈가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게 더 슬픈가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면은 그 상실감은 계속 느껴야 되니까 네. 모든 걸 잊어버린 거면 상실감도 없잖아요. 그쵸, 잊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게 나은 아무 것 것이 같아요. 없으니까. 잊어버린 근데 거. 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잃어버린 후에 그거라도 이제 추억할 수 있는 어떤 기억이라도 있는 게 네네. 사람으로서 그게 더 낫다. 인간으로 너무- 살아가기에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이라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살아온 이유 자체를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진 멍하니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좀 상당히 공허할 텐데 나인 씨의 오늘 선곡을 한번 들어보면 또 그게 채워진다고 하니까 혹시 최근에 뭐 물건 잃어버리시거나 무언가 잊어서 네. 좀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924님이 나인 언니 혹시 들으셨나요? 푸른밤에 혼내가 나온다는. 저는 한 저번 주에 들었나? 다음 주에 또 네. 이거 정말 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푸른밤. 무슨 요일이 될지는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진짜요? 예. 저도 몰라요. 진짜. 그렇구나.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 뵙고 또 그분과 물론 통역이 있어야겠지만 네.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일단 수능 일주일 남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즘 굉장히 어지러운 시국에 네. 이 수능을 볼 친구들 생각하니까 이 수험생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좋은 선곡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수험생들뿐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좀 절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제목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입니다. 그래요. 사실 위로가 필요한 요즘이죠. 그러게요. 예, 정말 뭐 위로로만 끝나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푸른밤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 또 위로에 좀 더 충실한 또 선곡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이죠. 네. 이 주제에 어울리는 실시간 선곡들도 받아볼 텐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오늘 주제인 위로가 될 수 있다면에 어울리는 노래를 이유와 함께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자정에 네. 나왔던 노래죠. 그러니까 어제 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소라 씨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이 곡이 오늘 첫 곡입니다. 되게 좋던데 이 노래. 그죠? 이소라 씨의 감성이 좀 잘 묻어나고 그리고 작곡자 자체가 또 본인 색이 뚜렷한 분이 작업을 하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래 듣고 오면은 누가 썼는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눌까요? 네.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네. 참 색깔 뚜렷한 노래였어요. 좀 추워진 날씨에 진짜 어울리는 왠지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피아노 선율도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민정님. 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이소라님은 영혼을 노래하는 사람 같다고. 진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영혼의 땅끝까지 노래하시는 분. 오랜만에 신곡 정말 좋네요. 얼마 만에 신곡이죠? 2년 만이라고 해요. 네네. 정말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는 오랜만인 곡인데 발매 전부터 그 김동률 씨와 이소라 씨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팬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뭐 그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정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률 씨가 네, 작사 작곡, 네, 편곡까지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 연주도 김동률 씨가 하셨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그러게요. 잘하시는 분들. 참 좋습니다. 광미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클수록 이소라 씨의 음악이 너무 좋아져요. 음색이 참 아름다운 가수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색이 정말 독보적인 보컬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네, 사랑이 아니라 하지 말아요. 이 곡을 또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져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그냥 가사로 보자면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 이걸 사랑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 말아라. 나 이것도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보다도 어떤 인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네네. 그게 그 사람만의 무엇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첫 곡으로 골라봤어요. 그래요. 네. 뭐 사랑은 정말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어느 모습을 갖고 있든 결국엔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랑의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못 느낄 때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저건 사랑인데 아닌데 우린 우정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저건 사랑인데 저건 둘이 완전 사랑하는데 아닌데 우린 우정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네네. 둘만 눈치 못 채는 경우들도 있고 누가 봐도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둘은 정말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연애 말고도 많잖아요. 뭐 맞아요. 가족끼리의 사랑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살기 힘들죠. 맞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두 번째 곡도 역시 신보인데요.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의 새 앨범,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5년 만에 신보입니다. 네. 그 정규 앨범 중에서 타이틀곡 그래 안녕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랬어요. 토마스 쿡 씨의 새 앨범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네. 푸른밤에서도 함께 코너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차를 하시면서 앨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랬구나. 그 시간이 꽤 흘렀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푸른밤에서도 라이브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주랑 같이 하셨나요? 그때 노래만 불러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상당히 그렇구나. 좀 새로운 도전을 이번에 앨범에서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같이 전해주시면서 네. 라이브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노래 제목이? 그래 안녕. 자,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토마스 쿡의 노래입니다. 네, 토마스 쿡의 그래 안녕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되게 어른 노래. 아 어른 같아요? 네, 어른 같아요. 그때도 이야기했었는데. 5924님. 네. 토마스 쿡의 노래는 그냥 위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듣는 것만으로 마사지 받는 기분? 좋네요. 마사지 좋아하세요? 그냥 뭐 예. 저도 뭐 그냥 뭐 딱히. 예. 네. 1929님 노래가 저를 침대에 눕히네요. 듣고 있는데 묘하게 몸이 무거워지면서 눕고 싶게 만들어요. 긴장도 풀리고 이런 위로도 좋네요. 마음이 편해요 하셨습니다. 좀 이런 되게 어떤 감정선이 되게 잘 표현되는 곡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쓸까요 이런 노래는? 멋있어라. 굉장히 근데 그 토마스 쿡의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예. 진행 자체가 예. 엄청 독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흔하지도 않은데 뭔가 엄청 그냥 대중음악 같지 않으면서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느낌. 예. 저는 약간 뭐 그랜드 캐년? 좀 광활한 어떤 네네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대자연에 내버려진 듯한 기분인가요? 혼자 있는 마음이 편해지시라고 저도 골라봤는데 1929님 통하셨네요. 네. 좀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자, 토마스 쿡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더 받아볼까요? 일단 99년에 밴드 마이 앤트 메리로 데뷔를 하셨고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신보는 앨범 제목이 토마스 쿡이에요.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3집이고 이번에 그 이름에 걸맞게 앨범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 연주, 프로듀싱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하시느라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셨대요. 그럴만하네요, 진짜. 이런 앨범 내려면 진짜 그러니까요. 엄청난 성장을 겪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네. 그러니까 혼자만의 사투잖아요. 사실 솔로 앨범이란 게. 그런데 이렇게 연주까지 다 하셨으면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싸움이 아니었을까. 아니 연주까지 다 하려면 네.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오랜 시간 해온 사람이 이런 앨범을 낸다라는 건 되게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전공이 아닌 있으니까. 나의 전공이 아닌 어떠한 분야의 고수들을 이미 다 만나보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그걸 내가 다 플레이를 하겠다는. 한다라는 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수들을 만나면서 그 플레이를 손 놓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악기 연주 같은 경우에는 더 뭐랄까 엄청 파고드는 그런 새로운 보이싱 연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히 연습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기본적인 코드 진행 정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전공으로 그렇게 파신 분들과 이제 될 것이 못 된다라는 걸 이미 피부로 너무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뭔지 알아요. 예. 사실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 있듯이.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확한 표현 감사해요. 뭔지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라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마스 쿡 씨는 이 앨범 전곡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앨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틀간의 단독 공연이 있으신데요. 네. 티켓 오픈이 3분 만에 또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갈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앞으로도 조금 더 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토마스 쿡의 앨범과 공연 소식과 노래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은 11월 11일인가요? 뭐 푸른밤 시간은 세상의 시간은 그렇죠. 그렇죠. 푸른밤 시간은 11월 10일이지만 괜히 얘기해봤는데요. 태연 씨 노래를 골랐거든요. 네네. 이 11시
11시 11분인가요?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요. 네. 11:11이래요. 11:11이에요? 아, 그렇구나. 전 처음에 11대 11이라고 읽었어요. 아, 11대 11. 야, 이거 정말 박빙입니다. 배구 스코어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군요. 아, 이 곡이 11:11이군요. 네, 이 곡 골랐습니다. 이 곡 좋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가져왔던 적이 있는데 오. 한번 다시 들어보죠. 태연의 11:11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요. 아,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눌게요. 태연의 11:11.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네, 태연의 11:11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요. 네. 2035님, 태연 씨 목소리는 그 안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당김? 그런 게 있어요. 끌려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천혜진님, 네. 오늘이 한 칸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이라는 표현 좋지 않나요? 김이나 씨의 그렇죠. 작사죠. 예, 그렇죠. 참 로맨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작사가로서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김하은님,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 막 따스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온도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진짜 태연 씨가 너무 잘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면 되게 기승전결을 욕심낸다거나 곡의 분위기에서 좀 더 뭔가 보컬적인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절제도 잘하고 적당한 어떠한 선을 잘 지켜서 여운도 많이 남게 만들어주는 멋진 보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사람 성격도 되게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게 똑똑한 사람이어야겠죠. 자, 그래요.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코덕시 클럽, 오늘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끝곡으로 태연의 11:11까지 들어봤죠. 네. 박경민님, 지금까지 선곡들을 모두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이라 괜히 뭔가 나인 언니랑 닮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곡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죠. 네. 다음 곡은 스팅의 노래를 골라봤어요. 네. 9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Lullaby for an Anxious Child라는 곡이에요. 네. 직역하면은 불안한 아이를 위한 자장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뭔가 딱 오늘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네. 스팅의 노래. 네. 스팅이라고 하면 또 어떤 뭔가 상당히 별거 안 해도 별거 있는 목소리. 별거 안 해도 별거 있는 목소리. 인정. 예. 맞습니다. 매력 있는 아티스트죠. 네. Lullaby for an Anxious Child. Anxious Child. 네. 이 곡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죠. 네, 스팅의
Lullaby for an Anxious Child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좋아라. 너무 멋있죠. 1380님 스팅의 노래는 들으면 그냥 마음이 풀려요. 내가 어떤 기분이었더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풀린다라. 좋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현악기는 바이올린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 솔로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좀 이국적이죠. 약간 제3세계 느낌? 아이리시풍. 그렇죠. 맞아요. 김세희님. 스팅은 뭔가 기타 선율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허스키한 자장자장 목소리가 매력적이네요 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스팅의 주 악기는 기타입니다. 그렇죠. 그 영국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유 배달을 했었대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두고 간 스페니쉬 기타에 예. 굉장히 그 집착을 했대요. 그거 이제 가지고 놀다가 지금의 이제 스팅이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스팅 하면 뭔가 원래 영국 귀족으로 태어나서 좀 원래 부자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쵸. 지금이야 뭐 성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뭐 백작일 것 같고 예. 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사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지만 들으면 가끔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꿈을 향해 가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네네네. 그런 생각들. 자수성가의 어떠한 그렇죠. 표본의 느낌. 그렇죠. 예. 자, 스팅이라는 아티스트의 곡들은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좀 이런 풍의 곡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팝스러운 곡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네. 이런 어떤 정말 자장가 같고 민족 음악 같은 느낌이 많이 풍기고 혹은 뭐랄까요, 곡 자체가 좀 대중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분위기 자체가 좀 딥한 그런 곡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스팅의 좀 취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스팅은 그 평생 쓸 돈은 다 벌었을 거예요. 예. 뭐 every breath you take라든지 뭐 shape of my heart라든지 뭐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솔로 앨범만 세어도 12장 정도 낸 심지어 올해에도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고 정말 음악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요? 그렇죠. 아유, 뭐 시간이. 빠르죠? 네. 마지막 곡은 실험적이고 좀 듣기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생경한 사운드지만은 뭔가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포크 씬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주목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에 있는 그런 밴드일 수도 있겠네요. 본 이베어라는 그 저스틴 버논의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네. 본 이베어라는 팀의 22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또 항상 마지막 곡은 특별한 곡들, 독특한 곡들을 많이 가져오시니까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누죠. 본 이베어의 22 듣겠습니다. It might be over soon. 본 이베어의 22 듣고 왔습니다. 네. 상당히 독특한 루프가 계속 나오는 네. 뚜 하는 그 리드 악기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그러게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요. 인상 깊습니다. 어때요? 좀 어떤가요? 이런 전 좋은데요. 사운드. 그래요? 전 되게 좋은데요. 그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악기들의 어떤 참견이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참견이란 말 참 좋다. 네. 그냥 가끔씩 찔러주는 듯한. 엄청 참견하네요. 나 지금 뚜두 그 메트로놈 같은 되게 마치 메트로놈이라기보다 되게 기계적인 어떤 신호음 같아요. 그럼 뭔가 기계적 신호음을 난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네. 다른 너무나도 예술적인 악기들이 참견을 하는 그런 네. 느낌? 같이 네.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보다 정말 참견하는 네네. 기분이었어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김시환님.
푸른밤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약간 북유럽풍의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유럽풍의 노래라고도 그러나 얘기해 이 주시네요. 밴드는 미국 밴드입니다. 너무 미국이죠? 너무 미국 밴드. 그렇습니다. 예, 너무 미국 분들. 네. 자, 이 밴드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더 받아보고 싶은데 좀 생경한 느낌이 있어서요. 일단 2011년에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그래미 2관왕이 된 네. 밴드예요. 평론가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 밴드기도 하고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노래들은 그 노래하는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베어의 곡들은 노래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무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앰비언트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화성이 굉장히 화려한 코러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이번 앨범은 약간 어려워서 처음에 접하실 때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두 네. 번째 앨범 그래미 수상한 두 번째 앨범이 조금 더 대중적이니까요. 혹시나 이 사운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두 번째 앨범부터 정주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터너티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장르. 얼터너티브. 네. 해석도 어려운 장르.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락이 있고 얼터너티브 R&B, 얼터너티브 힙합이 다 있잖아요. 요즘 네. 얼터너티브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가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네. 이 얼터너티브가 과연 무엇인가 얼터너티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나인 씨의 선곡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또 오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도 만나볼 거예요. 네. 한 곡 한 곡 소개를 해보죠. 1201님 성시경 노래가 되어 추천합니다. 가사 중에 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노래가 되어 라는 구절이 있어요. 가수라는 직업의 특권이겠죠. 가수인 나인 씨, 쫑디 둘 다 부러워요 하셨습니다. 근데 가수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노래가 될 수 있죠. 되어서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노래가 아니어도 사실 위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성시경 씨의 노래 제목이 노래가 되어인 이유는 그중 가장 잘하는 것이 노래였으니 네. 그것으로 좀 열심히 너의 좀 슬픔을 달래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연이요. 0980님. 네. 전 위로곡이라고 하면 역시 콜드플레이의 Fix You가 생각나요. 중학생 때 알게 된 노래인데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위로받고 싶을 때 듣는 곡이에요. 가사와 곡의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Fix You 진짜 좋죠. 좋죠. 푸른밤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 마틴이 기네스 펠트로랑 그 결혼했을 당시에 기네스 펠트로를 위해서 쓴 네네. 곡이라고 들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치는 곡은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사랑 있잖아요. 뭔가 끼어들 곳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곡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여서 아하. 그냥 나는 듣기만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청자가 되는 예, 그냥. 그냥 이제 참관자의 느낌인 거죠. 네. 그 음악에는 오로지 둘만 있는 거예요. 1033님.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준비하던 시험에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뭘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할 것 같았던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노래인 선우정아의 주인공의 노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힘내요. 토닥토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살짝 두 줄 넘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103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우정아 씨도 본인의 색깔이 상당히 뚜렷한 분이셔서 아주 강하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알 수 없는 작곡가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 노래도. 그죠? 예. 무명을 떨치는. 예, 그렇죠. 6055님.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신청합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말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랑한다는 말이 위로가 많이 되는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근데 되지 않는 순간도 있죠. 노래 제목처럼. 맞아요. 브로콜리 너마저는 이런 좀 뭐랄까 되게 뒤통수를 치는
엄청난 문장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 사실 같아요. 브로콜리 너마저도 좀 뒤통수가 아닌가요? 맞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무슨 뜻일까? 뭔가 이 뒤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맛이 브로콜리 없다는 너마저. 뭘까? 브로콜리 너마저 건강에 안 좋아? 이런 느낌. 알고 보니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 콜레스테롤이 높아?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특이해요. 예. 네, 맞습니다. 멋진 어떤 문장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7359님. 저는 밤늦게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종현의 하루의 끝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와요. 친구 추천으로 듣게 된 노래인데 너무 힘이 돼요. 하루는 이 노래 듣다가 울었던 적도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 종현 씨는 저를 모르겠지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썼던 노래이기도 하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썼던 노래이기도 해서 네. 이런 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복이죠. 맞아요. 네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1667님, 토이의 그대의 모든 짐을 내게. 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 듣는 곡이에요. 가사가 위로 그 자체인 곡 하셨습니다. 그대 모든 짐을 내게. 제목부터네요. 멋있는 말인데요. 네. 이 정도로 상대방을 지탱해주고 싶은 순간 혹은 그런 상대방 누가 있을까요? 있죠. 많죠. 많은 건 아니다. 모든 있긴 짐을 들어줄 정도는 정말 예. 실제로 제가 짐을 들기도 해요. 예, 대단한 걸요. 엄청난데요. 양팔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6233님. 네, 고3 수험생입니다. 점점 떨리고 불안하고 잠도 안 와서 푸른밤 듣고 있는데 이런 수험생을 위한 선곡이라니 감사합니다. 오랜 노력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박효신의 야생화 신청합니다. 전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 다 같이 수능 대박 납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많이들 긴장되고 네. 떨리기도 하고 지금 참 여러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공부해서 뭐해 이런 생각들을 그럴 수 많이 있습니다. 하신대요. 예. 네, 사실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그날만큼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힘냅시다. 네. 힘내세요. 네. 우리도 힘내요. 힘냅시다. 7653님. 네. 어떤 때에는 위로해준다는 노래보다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은 노래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제게 그런 노래였던 지코의 사랑이었다 듣고 싶습니다. 지코 씨의 어떤 발라드 곡들. 네. 힙합 뮤지션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외 팝곡들도 참 많이 쓴 그렇군요. 발라드도 되게 많이 작곡을 했죠. 몰랐습니다. 그 지코 씨의 좀 미디움 템포, 어쿠스틱한 곡들, 매력적인 곡들이 꽤 있어서. 다음 사연이요. 네, 9916님 스탠딩 에그 안아줄게. 엄마랑 싸우고 집 나설 때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 위로받는 느낌 나요 하셨어요. 이 엄마랑 싸우고 집 나설 때 이 기분 아는데. 몰라. 쾅. 어디 가지? 오돌오돌. 맞아요. 마지막으로 엄마랑 싸우신 게 언제세요? 기억도 안 납니다. 저도 정말 오래돼서. 네. 좀 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참 모든 게 힘들고 싫었잖아요. 근데 좀 성인 된 이후로는 네. 싸우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서로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성인이 보다 뭐 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네네네.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싸우시는 있죠. 분들이 예, 있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7292님. 네. 사랑의 아픔에 대한 위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신청합니다. 이 노래 제목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 이 노래 제목이 좀 저한테는 상처예요. 그렇군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니. 왜 아니야 이런 느낌. 그것도 사랑이지 뭐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목 맨 처음에 봤을 때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너무 아픈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8712님. 위로라는 말을 들으니 옥상달빛 목소리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해요. 옥상달빛 분들 목소리 너무 좋죠. 그리고 어떤 위로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옥상 달빛분도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예, 푸른밤에서도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랬었죠. 궁금하네요. 예. 김서은님,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저보다 한참 어린 예린 양인데 큰 위로가 되는 목소리예요.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000번도 넘게 들었네요. 요즘도 갑자기 울컥할 때, 주저앉을 때 듣곤 합니다. 제 위로의 곡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백예린 씨 되게 뛰어난 아티스트죠. 네, 목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가사도 잘 쓰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사연 그때 같이 한 노래라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들을까요? 이 곡을 또 나인 씨와 함께 듣는 마지막 곡으로 하고 네. 나인 씨를 보내드리죠. 이따가. 자,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를 끝곡으로 하고요. 나인 씨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오늘 선곡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스팅의 선곡이 정말 적절했어요. 정말요? 네, 그 앨범 굉장히 좋으니까 알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178님이 오늘 나인 언니 선곡들 너무 좋아요. 매주 좋았지만 특히 오늘은 주제와 어울리게 따뜻한 선곡들을 듣고 있으니 추웠던 몸과 마음을 나인 언니가 힘들었지 오구오구 이리 와 안아줄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성공 여신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또 좋은 곡들을 가져오려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시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확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좋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선곡으로 또 함께 주시고요. 네.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얼마 전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가을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웬 여름 휴가를 가느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올해가 다 가버리기 전에 바쁜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었다. 미뤄뒀던 여름 휴가에 월차에 연차까지 더해 긴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며 보내면 좋을까? 어디로 떠나는 게 좋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나 홀로 떠나는 전국 여행. 예전부터 혼자 여행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기도 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했다.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식사를 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또 어디로 향할 것인지 종이로 된 지도를 펼쳐보고 한 곳 한 곳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나만의 여행 계획표를 만들었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 외롭고 심심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음악이라는 좋은 친구와 늘 함께였고 혼자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뭉클하게 만들었으니까. 길을 헤매지도 않았고 식사를 거르지도 않았고 가고 싶었던 곳마다 발자국을 남기며 나에게 약속했다. 1년에 며칠이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일에서 온전히 벗어난 휴식을 선물해 주겠노라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거니까 다시 돌아온 일상 속의 내가 그런 일을, 그런 내일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수고 많았어. 어제도 오늘도.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7366님. 혼자 하는 여행. 조금은 무섭지만 항상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서요. 사연자분은 참 많은 걸 느끼고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여행이라는 거. 저도 혼자 가본 적 있긴 한데 좋은 기억이기도 했지만 딱히 무언가를 많이 남기고 오진 않았어가지고 다시 가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는 갖고 있는데요. 아직 못 간 지 좀 됐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역시나 바쁘게 지내는 만큼 또 나를 돌보는 어떤 온전한 시간이 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바쁘게 좀 지내시는 분들, 정신없이 나를 돌보지 못하고 일에 얽매여 계셨던 분들, 사연자분처럼 멀리 여행을 가진 못하더라도 나에 대한 어떤 여유를 한번 하루쯤은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연도 가기 전에 그 정도 여유는 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반 넘게 남았는데. 자, 사연자분한테 제이님께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9425님. 신입사원 일주일째. 가장 힘든 건 일보다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되게 각박하고 정없이 느껴져서 매시 매분 지쳐요. 하루가 되게 길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적응도 잘 안 되고 좀 힘든 시기신가 봐요. 사람 관계가 어렵죠. 일할 땐 사실. 본인만의 어떤 대처 방법들을 만들어내셨으면 하네요. 노하우도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사람 관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당연히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8525님. 수능을 앞둔 친한 동생한테 이것저것 챙겨서 선물 주려고 만났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친한 동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걱정이 많이 되고 그간 고생했다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사연자분도 여러 생각이 들 텐데요. 응원 잘해주시고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좀 어떤 해방감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269님. 오늘 친구한테 사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이제까지 미안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사실 다 잊어버렸던 일들이라 신경을 안 썼는데 친구는 그 일들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이런 얘기 먼저 건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짧은 편지지만 친구한테 너무 고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 잊었던 일이라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또 사과를 해주면 그 어떤 마음의 무게가 진실로 다가와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미안한 것들, 감정의 전달, 이런 게 있으면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비록 상대방은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랬었어 사실은 이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신지민님의 신청곡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3346님, 오늘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만나고 왔어요. 누구는 취업을 하고 누구는 조별 발표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도 했지만 오랜만에 추억이 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짐들은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오래된 친구들이 좋은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실을 좀 잊게 해주는 마법 같은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막 얘기 나누고 그때 우리 뭐 했었지 하면서 왠지 그때 나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괜히 그 장소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게 되고 같이 나눈 추억이어서 거기에서 오는 힘이겠죠. 임하늘님, 쫑디 오늘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 보내주는 면접을 보고 왔어요. 정말 가고 싶은 자리라서 일주일 내내 면접 준비를 하고 외우고 오늘 정장에 구두도 오랜만에 꺼내서 신고 면접을 봤네요. 입사한 지 8년 만에 면접이었어요. 신입사원 때의 떨림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시는지 되신다면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본인이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떨리고 설레고 예전 생각이 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준비 좀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푸른밤에도 한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리님, 쫑디 오늘은 그저 쉬러 오고 싶었는데 과제하면서 듣고 있네요. 라디오 끝날 때까지 초안이라도 완성하고 싶어요. 시간아 천천히 흘러주렴.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푸른밤이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때까지 초안 정도 완성 되길 바라겠습니다. 9208님, 오늘 퇴사를 했는데 괜시리 우울하네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미운정이라도 들긴 들었나 봐요. 라디오를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요. 제가 이럴 줄이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시간을 보냈던 장소, 시간을 보냈던 어떤 조직 이런 곳에서 좀 떠나 나올 땐 항상 속이 쓰리죠. 좋은 일로 나오게 됐든 아니면 좀 마찰이 있어서 나오게 됐든 항상 시원섭섭한 기분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마음이 복잡하시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눈물 나면 살짝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더 좋은 곳이 9208님한테 잘 어울리는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정미조의 귀로 듣고 올까요? 정미조의 귀로 듣고 왔어요. 5331님, 요즘 작은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또 중간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만 쌓이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가족으로서 이런 어떤 중간자 입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저희 누나가 그 중간자를 정말 잘하고 있어서 저랑 어머니랑 그리고 누나랑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5331님과 좀 대입을 시켜보자면 저는 여동생 입장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 누나와 어머니가 훨씬 친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글쎄 어머니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누나를 보면서 전 좀 많은 걸 보고 배웠거든요. 제가 살갑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대해야지, 살갑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어머니랑 좀 서먹서먹한 순간에도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유지하는 저희 누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내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눈앞에서 야 화해해, 좀 먼저 가서 좀 얘기 좀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런 좀 애매한 민감한 시기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좀 어머니에게 좀 마음 표현이라든지 투자를 조금 하시면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또 있지 않을까요? 6311님, 쫑디 오늘로 간호사 국가고시 디데이 70일이에요. 수능을 2번 보는 느낌이라서 우울하고 힘들어질 때도 많았지만 푸른밤 들으면서 4년 동안 튼튼하게 다져온 간호사의 꿈을 위해 다들 열심히 달리려고 합니다. 수험생들도 고시생들도 다들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수능은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죠. 그리고 간호사 국가고시는 70일 남았군요. 그 외에도 다른 시험 혹은 뭐 과제 이런 것들로 되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577님, 쫑디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런저런 고민도 많아 잠도 안 오네요. 나가서 편의점 들어가 혼자 맥주라도 한 캔 하고 오는 건 너무 청승맞아 보이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 별로 안 청승맞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에 편의점에서 술 마시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날씨가 좀 춥긴 하니까요. 감기 들지 않게 따뜻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좀 따뜻한 곳에서 드셨으면 하네요. 자, 그럼 우린 내일 너에게로 갈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입니다. 먼저 가사를 들어보실까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며 숨가쁜 날 잠시 쉬어갈 환한 창가를 찾길. 덜컹대는 2호선에 지친 몸을 싣고서 서둘러 온 이른 계절을 끝에서 만나자.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작. 돌아보면 다시 그곳, 다시 빈손이겠지만 어렴풋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된 거야. 한 계절이 또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좋게 기억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다면 유난히 짧게 느끼셨을 테고, 힘들었다면 긴 계절이었겠죠.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새 계절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행복한 일들만 많았으면 하네요. 그럼 오늘 끝곡 페퍼톤스가 부른 계절의 끝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정훈 PD님 마지막 날인데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